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예술가분들, 특히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셨거나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이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죠. 바로 시장 진출의 어려움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유독 예술 분야에서 이런 막막함을 많이 느끼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티스트 실무백서라는 자료의 첫 번째 질문을 좀 살펴봤어요. 예술인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크게 5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5가지 원인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고요.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과도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원인이 이거 흥미롭던데요.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순수성하고 상업적인 성공, 이 두 가지를 약간 서로 부딪히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성공은 하고 싶은데 실제 행동은 순수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예술 활동도 결국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술가 역시 어쨌든 직업인으로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 그쵸.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순수성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을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소중한 창작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인 가치랑 생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점. 그러니까 순수성이 지키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이런 고민과는 별개로 두 번째 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서 창작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예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다는 건데요.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작업실에만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외부랑 소통할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트렌드는 뭔지, 또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뭐랄까, 회사 같은 조직 경험이 없는 분들은 협업이라든지 계약 같은 실무적인 소통에서 좀 서툴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아, 소통 능력 문제도 있군요. 네. 결국 시장의 요구랑 내 창작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못 찾으면 시장에 들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시장과의 소통 없이는 예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도 좀 어렵고요. 시장과의 소통 부재.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인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브랜딩이랑 홍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이걸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세상이 알아주기 어렵다?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죠. 맞습니다.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 브랜딩이나 홍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나를 포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예술의 어떤 본질,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아, 기회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작 기술만큼이나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도 요즘 예술가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실력 좋다고 꼭 유명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꼭 비례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네 번째 원인. 이것도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정보랑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우예요. 필요한 정보나 협업 기회 같은 걸 얻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좀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죠. 정보가 진짜 기회랑 바로 연결되는 시대니까요.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실제로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분들 보면요. 정보를 얻으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네트워킹도 열심히 하시고. 아, 직접 발로 뛰는군요. 네. 직접 만나든 아니면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도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든 어떻게든 이 정보의 흐름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죠.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무슨 지원 사업 정보라든지 협업 제안 같은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곤 하거든요. 정보의 중요성. 결국 이게 부족하면 기회가 줄고 이게 또 5번째 원인인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는 건데요.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많은 예술가분들이 겪는 그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아요. 이걸 끊어내려면 수익의 다각화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수익의 다각화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히 작품 판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내 작품을 활용한 굿즈를 만든다든지 라이센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수적인 수입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보는 거죠.
아하. 이렇게 좀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창작 활동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예술인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단순히 작품만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예술적 가치와 상업성을 좀 조화시키고 시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브랜딩,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속 가능하게 할 경제적 안정성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원인들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겠죠? 네, 맞아요. 실천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 사실은 아티스트 실무백서라는 책의 정말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 책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100가지 실무 노하우가 아주 빽빽하게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100가지나요? 네, 그래서 혹시 더 깊은 내용, 구체적인 방법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위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교보문고 같은 서점에서 아티스트 실무백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아티스트 실무백서 같은 좋은 길잡이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시장에서 여러분만의 길을 찾고 또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어려움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예술활동에 상업성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